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감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확인해 본 결과 자료 요청은 거의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으시고 분량이 조금 많은 부분들은 아직까지 못 받은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는 아시다시피 오늘 밤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으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감사 기간 중에도 계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한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후에 추가 질의를 시간을 충분히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의 없으시죠? 예.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이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국장 박종환입니다. 21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그 집행 금액이 얼마나 되시죠? 예, 지금 2021년도부터 되는 한 685억 정도 걸립니다. 685억이니까. 자,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21년 본 예산에 최초의 그 마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계약 체결한 대수가 44,535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최초의 그 계약한 삼성으로 되어 있네요, 제조사가. 예, 삼성하고 포유 디지털 두 개. 기종이 뭐지요, 삼성? 삼성의 기기 모델이 T7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소비자 단가가 얼마였죠, 시중에? 시중 소비자 단가보다 우리가 보통 전국 조달 단가. 단가만 말씀하시죠. 조달 단가 41만 5천 원입니다. 그 이후에 21년 추경부터 22년 본 예산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그 기종은 T720으로 똑같았습니까? 그 삼성 제품인데 기기 모델은 T720하고 다릅니다. P615입니다. 예. T615입니까? P615. P615. 예. 그때 단가가 얼마예요? 그때 단가가 조달 단가는 45만 7천 원입니다. 이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 21년 추경부터 22년 본 예산까지 토탈 96,800대를 체결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 됐을 때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예. 합리적인 계약으로 체결됐다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예, 저도 이 계약에 대해서 완전 정리시가 없지만 물품을 구매를 할 때는 협상이라는 계약보다 경쟁이 잘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쟁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21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마스에 의해서 경영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게 마스 제품에 대해서는 내용은 하자 가리기가 1년밖에 안 됩니다. 하자 가리기에 대한 요청이 너무 학교에서 많았습니다. 자, 국장님, 예. 하자 관리 부분은 예.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협의하기.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예. 계약 체결할 때 예. 기본 안내 내용도 없이 계약 체결하면 이거는 계약하는데도 조금 커서가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영이차를 할 때는 하자가리를 1년밖에 안 됩니다. 하는데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리를 5년 동안 해주는 걸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장님, 예. 처음에 마스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셨을 때 예. 삼성가고 포유디지털 이 기종이 문제된 사례 있나요, 없나요? 문제된 사례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아니요. 예.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문제된 사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사용하다가 학생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 요청을 할 경우에 우편으로 물건을 업체에 보내고 우편으로 그걸 받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제가 내용을 다 숙지를 했습니다. 현재 예. 숙지를 한 상태로 인위적인 파괴가 있을 수가 있고 예. 자체 문제가 돼 있을 수도 있죠. 예. 거기에 따른 보상 방법이 달라집니다. 협상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많은 물량들을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자 보세요. 21년 11,386 낙찰 단가가 36만 원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곱하기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나오는가? 40상 나오나요? 예, 440, 예, 그렇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뒤에 과장님 안 계세요? 계산해 보세요. 자, 36만 원 예. 곱하기 스마트 기기 개수 11,386입니다. 예. 얼마나 옵니까? 자, 40억 9,800만 나옵니다. 40억이죠. 예. 자,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33,140억, 33,140억 대 26만 8,900원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죠? 89억 1,300만. 그렇죠. 예. 또 그 밑에 또 계산해 보세요. 예, 420, 300, 예. 45,059하고 42만 300 한번 해보시죠. 예. 18억 9,200만 원입니다. 189이죠. 예, 단위가 189. 그런데 그 257개 있죠? 여기 자, 판단 잘하세요, 지금부터. 자, 그 밑에 크롬북은 누가 사용하시려고 해놓으신 거죠? 그런 부분, 여기 이제 스마트 기기의 종류가 OS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요거는 우리가 기기 선정을 할 때 학교 선정에 따라 기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학교에서 그러면 원하는 기기를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됐습니다. 예. 자, 그 원예산 부분 51,741대 곱하기 또 해보세요. 얼마 나온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하시는 부분 스마트 기기 개수 곱하기 구입단가를 하니까 요 낙찰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예. 알아보시고요. 예. 요 금액이 나오려고 하면 예. 36만 원 단가를 하면 38만 6,487원을 해야지 이제 요 금액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33,140원 때는 31만 9,100원. 예. 그 다음에 45,059원은 57만 879원 하면 나오고요. 예. 맨 마지막에 금년도 51,741대에 대해서는 53만 7,393원이 나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예. 자, 이런 부분들은 굳이 따지진 않겠습니다. 예.
이 금액이 다 맞다 칭할지라도 예.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 일괄 구매해서 일선학교에 지급하는 부분 같으면 예. 총 14만 대가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월 조건이고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건 아주 부적절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예. 5년 하자 관리를 얘기하는데 5년 하면 용도 폐기시켜야 되죠. 우리가 그 학교 내부연한 5년 이내잖아요. 내부연한이 이 스마트 기가 5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자, 예. 자꾸 설명하시려 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근데 예를 들어 예, 예. 685억에 1%면 얼마죠? 이거 6억 8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10% 하면 68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그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시기를 예. 업무 미숙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된 파경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향후에 예. 이러한 유사 사례가 다시 나타났어도 안 되고 예. 이 부분에 제가 좀 전에 그 제시했던 부분에 예. 그 답변서를 요 이제 행감 끝나기 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물품을 구매하고 난 그리고 이제 예. KT 컨소시엄 해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예, 예. 이 부분이 뭐 경북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컨소시엄 할 업체가?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또 컨소시엄이 요즘 다른 시도교육에서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컨소시엄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처음에 경북에 갈 때는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 답변하시면서 예. 마스크 밖으로 웃는 모습이 다 보이고 이게 지금 우리 300만 도민이 보고 지켜보고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수치가 엄청난 제가 보기에는 의심을 품게 돼가 있는 답변하면서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표정에 묻는 부분은 사실 좀 그거를 제가 웃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조금 내 생각에는 좀 얼굴 표정 자체를 조금 이래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수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해명을 하겠지만 거기에 충분히 거리 유지도 되고 하니까 예. 답변하실 때는 제일 앞에 답변하실 때는 5분에 한해 가지고는 마이크를 마스크를 좀 벗고 예.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수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지금 민감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의원이 이 부분을 그 감사 첫날 말씀드렸을 겁니다. 살짝이. 예. 다시 되짚은 이유가 너무나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그냥 다시 안 짚고 넘어갔을 때는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겠다 하는 노파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면 뻔합니다. 14만 대 같으면요. 10% 하면 그냥 68억이에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자꾸 되씹는 이유는 금액 제한이 있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없죠. 예. 1조를 해도 1인 수위죠. 1인입니다. 1인. 경합이 아니고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들어와도 하나로 정하면 그만이에요. 예, 1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그냥 가면 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누차 강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될 수 있는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향하시는 게 맞고 일선 학교에서 중소기업 제품이라 해서 그 부분에 자꾸 불만족을 표출할 수는 있습니다.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전자기기가 중소기업체나 대기업이랑 비슷비슷합니다. 문제 발생되면 그분들도 영업행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부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말씀 올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11월 8일 날 처음 감사를 시작할 때서 했던 두 가지 정도를 다시 이렇게 언급하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학교 안동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렇게 질문도 있었고 도정질문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부분이 교육당국이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국장님? 예, 행정국장 최동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시작하신 강남 2역의 중학교 이전 문제, 교육 문제, 그래서 행감 끝나고 저희들이 안동교육지원청과 협의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했고 예. 첫 아웃라인을 계획이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위치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문한 게 있습니다. 공립대안학교. 예, 교육국장 원인건입니다. 예, 공립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우리 인동 중학교 폐지된 부지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은 지금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역민들이 이렇게 다 모두가 이렇게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실히 이렇게 들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히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시설을 할 때 복합 시설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다음 세 번째로 교육과정 운영할 때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논의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발 시점부터 모든 주민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방향을 지금 설정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회의할 때에 주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잘 설득시켜서 좀 앞으로는 더 이상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역 교육청을 다니면서 다녀가고 우리 지금 하도가 이렇게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전야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 조례도 있고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들이 일반 학생들한테도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내용들이 뭐죠? 정책국장님이죠? 예, 정책국장 박종환입니다. 지금 전에는 사실 우리가 무상교육하고 이러기 전에는 다른 학생들한테 솔직히나 좋은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갈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활동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진단뿐만 아니라 실기를 지원하고 있고, 예. 졸업 앨범기를 1인당 7만 원에 실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 활동비 가는 거는 이제 우리 전체 학생들한테 지원되도록
바뀌었잖아요, 그죠? 수련 활동비가 그 전체 수학여행비하고 수학여행비는 전체 실입 하는데 아직 수련 활동비는 전체 아직 안 했습니다. 수련 활동비. 예. 그리고 우리 한시적으로 지급한 것도 2021년도에 13만 원 한 게 한시적이죠. 예, 그때 당시에 그 코로나가 워낙 심하고 학부모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적했습니다. 예. 그래서 출산 장려하고 교육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그 출산율 높이는 데하고도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본위원회 한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보면은 그 방과 후 수업 있죠. 예, 지금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현재 그렇습니다. CG역 같은 경우에 종이수업도 80% 이하만 지원하지 그렇습니다. 예, 방과 후 학생들한테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다자녀 가족 체험 해갖고 다자녀 학생들이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됐으면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그건 해주시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다른 학생이 우리 경상북도에 해당 대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한 69,433명 정도. 69,452명입니다. 예. 좀 다자녀 학생들한테 지원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간사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간사가 보면은 총 우리 경상북도 내에 2,322세대 중에 단독이 478세대고 아파트가 345세대, 공동빌라가 114세대, 연립감사가 1,385세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직도 이제 공실로 쓰지 못하는 공실이 한 127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2021년도 올해죠. 2022년도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관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17개 지역에 461세대 관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 지역교육청을 다니다 보면서 위치라든가 지역 환경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좀 부족한 지역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실이 많이 비어 있는데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학교 내에 있는 관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낡아서 간사로서 활용 가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이제 재산적으로 관사라는 것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폐지를 하고 다시 이렇게 짓는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공실이 많은 경우에 상주 같은 경우에는 18세대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포항이 14세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행정국장 최선수입니다. 네. 오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총 관사가 2,322세대, 지금 현재의 공실이 저희 파악해 보니까 127세대. 예. 그 중에서 30년 이상 노후가 되고 학교 담장 안에 있는 30년 이상 노후된 그런 미화형 관사가 34세대에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또 모세로 사용하기 어려운 노후 관사는 철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용도를 변경을 해서 거기에 뭐 휴게실을 하든지 뭐 문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하는 나머지 세대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신문들로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포항에 14곳이 이제 공실로 되어 있는데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30년 이상 노후대에서 그 사용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지금 원래 새롭게 지어놓으면 앞으로 최소 10년, 20년, 30년은 보고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위치라든가 지역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수라든가 학교도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짚습니다. 예, 이번에 미래 추경 때 반영된 461세대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예, 면밀히 잘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채용할 때 그 수수료 내는 거 있죠. 신체 검사비라든가 근로자 채용 신체 검사 같은 거. 예, 있습니다. 여기에 채용 절차 하는데 관한 법률이 있죠. 공정하에 채용 절차의 공정하에 관한 법률. 예, 그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이게 제정이 2020년 5월 26일 날 됐죠. 네. 예. 이전까지는 이제 채용할 때 수수료를 본인 부담을 했죠. 예, 그런데 교육 공무 직원에 준하는 겁니다. 교육 공무 직원이 이제 공무원 검사를 해서 채용 신체 검사를 할 때는 그 비용이 소당이 되는데, 예. 이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수수료를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반환을 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반환을 했는데 2020년도, 2021년도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지 않았네, 그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는 그 기준을 해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 보상을 완료했는데, 예. 그 전에 이제 추진된 부분은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고부터 그 이후에 된 것들은 우리 조례라든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규정을 이제 변경하지 않아서 환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환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그 법령 해석 결과를 가지고 그 시점 공익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다 했습니다. 예, 그 이전의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법령 해석 과정에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시도와 다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공유재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경상북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1095건입니다. 보면 건물하고 토지임대 건수가 882건, 폐교임대가 150건, 무상사용 토지 및 건물이 52건, 무상임대 폐교가 1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유재산 총임대 수입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예, 다시 한번 공유재산 총임대 수입에는 예, 제가 그 자료가 한 55억 정도 되는 걸로 지난해 되고요. 유지보호 수비가 한 4억 7천만 원 이렇게 그런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 국장님께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낮고 활용 가치가 교육적으로 활용 가치가 낮는 이런 부분들, 또 우리 보면은 임대
계획금이 보면은 1,000원부터 몇만 원까지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금액이 적고 특히 교육 쪽으로 활용 가치가 낮는 이런 재산들은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학교와 공재산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학교가 교육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되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매각하는 그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 폐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역 그 주거 지역 부분에 이제 폐교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폐허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안동도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우범 지역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밭 우리 공유재산이지만서도 이 부분 지역에 있는 학생, 지역민들, 학부모님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텃밭으로 체험을 한다라든가 또 우리 지역민들이 체력 단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정비를 잔디라도 깔고 운동기라도 설치해주는 공원이 소규모 공원이라도 조성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담장 밖에 있는 우리 교육용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 가는 게 공원 가는 게 이제 최소한의 예.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범 지역처럼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예. 그 정비를 해서 이렇게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적극 건의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네, 건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군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막바지에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뭐 전체적인 게 없어서 제가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몇 개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요청 자료에 의하면은 학교에 체육관 대관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는 사유 그리고 횟수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거절했다고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공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적법성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금호초등학교에는 5번을 신청을 했는데 5분을 신청을 해서 2분을 거절했고 또 그다음에 군주중학교에는 3번을 신청을 했는데 주민이 거절 횟수가 2번입니다. 물론 이거 학교장 선생님의 물론 재량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체육관을 원초적으로 지을 때 지자체에서 20% 지원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저희들이 다목적 강당을 건립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정 투자를 받는 그 시군이 있고 또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정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 없이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공동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이번에 지역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갔을 때 어떤 지역은 지자체 23%를 받고 또 어떤 지역은 약 3% 정도밖에 못 받는 걸로 있습니다. 이거 지역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죠, 그렇죠? 예,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23%가 어떤 데는 23% 받고 어떤 데는 3% 받고. 이건 다목적 강당에 대한 투자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전체적인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예산 보태지를 말씀드립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시도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고 처음 조례가 제정될 때는 3% 하다가 그 이후에 5%로 상향된 그런 지자체도 있기는 한데 지역 실정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지자체장 시장님이나 공수님의 어떤 교육적인 체각 마인드에 따라서 또 의회에서 또 그 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물론 지자체에 달려있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교육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이 자체에 우리 지역에 계신 교육장님 의중에도 역량에도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마찬가지죠. 오늘 교육자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신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자체하고 이제 그랬던 학생들한테 충분하게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방금도 여기 우리 최상도 국장님들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교육자님의 역량에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너무 혁격한 이렇게 도심지하고 상가지역하고 학생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교육 정책이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해도 그 혜택을 도심지만 받고 상가지역 학생들은 못 받는다는 것은 아주 불공평한 경북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진짜 건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정말로 상가지역에서도 충분한 도심지에 학생들이 받는 그 교육 시스템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펴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다음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 사회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죠? 예, 우리 정책실장 박종환입니다. 예, 민간 사회 행감 자료 거기에 거기 예산을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에서 예산이 2021년도에 10억 5천 보시고 계십니까? 10억 5,220여 원으로 되죠. 20여 원으로. 예. 그런데 2022년도에는 약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2배가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자, 지금 현재 21년도에는 반납이 총 이렇게 57건 중에서 9건 반납이 되었고 2022년도 총 73건 중에서 11건을 제외한 62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제가 풀더니를 한번 나눠보니까 84.9%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거 원래 안으로 다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도 추진 중인 사업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추진 못된 사업이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윤곽원도 사업하고 최대한 내가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중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진 중에 있으면은 이제 되도록이면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반납 건수가 많은 거 이것도 사실은 수요 예측을 잘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도 신규 사업인 제10회
경주 중심 상가 청소년 가요제 댄스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경주의 지역을 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상가 시장 상인회에서 이게 주최가 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페스티벌하고 좋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상가회에서 이런 것을 주최를 하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관리 실책에 관련되는 사업을 면납해서 추진할 때 부족할 때 우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들어왔었고 또 우리가 학교 청소년들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주체에 상관없이 청소년들 이양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여기는 경북교육청이니까 교육과 연관되는 단체라든가 무슨 이런 데에서 주관하면은 주최하나 이러면은 그게 좀 합당하지만 그래도 상가 원형회라든가 상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약간 여기에 좀 언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적 겸이 수용하고 공감하고 또 앞으로 그런 지원 단체에 지원할 때는 우리 교육 실책과 관련되는 단체 위주로 지원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학에서 2022년도에 신규 사업 인성교육진흥법을 근거로 한 사각다기 체험 및 문해 창작 공모전이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동안동 농업협동조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해 그림 창작 공모전을 추진한 경험과 전문성이 좀 약간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동안동 농업협동조합이 문해 그림 창작 너무 이거 좀 아까도 제가 방금도 설명했지만 약간 동떨어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구체적인 사업은 계획사 잘 모르지만 동안동농업 같은 경우에 사각까지 체험 행사를 해갖고 싼 사과도 또 일부 학생들 갖고 가는 거 있지만 그 동안동농업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에 보면 농산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해 창작 그 관련해서 사업을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보도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사과따기 체험이 문해 창작 문해 그림 창작 공모전이다 이런 거하고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이게 사과따기 체험이 문해 창작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 여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국장님도 봤을 때. 이거 보면 이거 어떠하게 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떠하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효과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든가 국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다라든가. 좀 우리의 그 보도 사업이 총괄 부서가 우리가 하는데 각 부서에서 들어온 걸 취합을 해가지고 검토 과정에서 다시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우리 또 성과 분석도 하고 하는데 그 기획 때에 보도 사업의 목적에 좀 맞도록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리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한 건, 2025년도에 2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2022년도는 73건입니다. 예, 그렇죠? 민간사회든지. 근데 21년도는 물론 57건에서 73건으로 늘었는데 자, 여기 이렇게 학생들에 관한 어떤 이거에 대해서 폭력 예방이라든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작지 않느냐 건수가. 예. 지금 이태원 사고도 발생이 되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안전이라고 하는 건 배려도 없고 양보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엊그저께 수능이 끝났고 지금 수능의 공부의 열의보다도 그 앞으로의 허탈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일탈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한 그런 것이 교육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북 교육당국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학교 안전 문제를 우리가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학생 안전 문제, 교육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말씀하신 부분에 만약에 앞으로도 보조금 우리가 공고 후에 민간단체가 신청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우리가 보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것을 보고 제가 부처님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째적으로 민간 사업체를 맡겨갖고 어떤 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는 학생들 위주로 그리고 뭐 자라나는 아이들 위주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유익한 쪽으로 학생들에게 그런 방향 정책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육기관에 계속 오래 몸담고 있었지만은 저는 무조건 우선이 교육 중에서는 학생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적극한 앞으로 민간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알뜰하게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나가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산 출신 차주식 의원입니다. 생명사랑 위기 대응센터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생명의 교육안전입니다. 위기 대응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생명사랑센터가 만들어진 동기는 싱가포르 리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은 2016년도에 이걸 시작했습니다. 물론 생명사랑 이름 그대로 학생들의 자살 예방, 또 학생들의 자살이 일어났을 시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좀 그런 데 충격을 덜 받도록 그 정신적으로 어떤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렇게 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북에서는 생명사랑센터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북부와 남서부. 그리고 그것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전에 행감 시작할 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팀에서 연구 자료를 5개 연구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두 가지 모델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아요. 이게 자해자살 위기 개입 집중서와 학생 마음건강 매뉴얼이 똑같아요. 국장님 안 읽어보셨어요 이거? 죄송하지만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것만 다르고 속이 똑같으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한다고 5개의 매뉴얼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우선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23년도에는 또 이 자료 매뉴얼이 개발된 것이 학교에 보급이 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 하는 교육장님들 이 책 보셨어요? 이 매뉴얼 보셨어요? 포항교육장님 이 책 보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매뉴얼 보셨어요? 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들 국장님 우리 생명 센터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들한테 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게 저희들이 홍보는 1차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통해서 어떤 팜플렛 같은 거를 드리거나 학부모 회의할 때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센터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포항과 경상도에 있습니다. 어디요? 포항과 영대병원에 있는 거 영대병원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건 뭐예요? 저는 솔직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사업 연장을 언제 세부하셨습니까? 사업명을 바꾼 것은 아니 연장은 아닙니다. 위탁 연장을 언제 하셨어요? 원래 했습니다. 원래 했어요. 그 전에 할 때 위탁 그 내용 중에는 그 센터가 관할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나왔어요. 그 관할 지역이라 하면 우리 그 관내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대병원 안이 그 관내입니까? 영대병원 앞이 남서부 센터를 그 서남부 센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위탁을 연장할 때에 그 관할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관할에 있어야 한다는 예. 문구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제안했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또 보면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 뭐 조사에는 자료를 혹시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모든 사업은 하고 난 뒤에 그 이용자 또는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으로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체크보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순서대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은 같이 있었던 같은 학교 내에 근무하는 또 지인들, 인근의 학생들의 위기 대응센터에 개입해서 학생들의 충격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평상시에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학생들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 전문의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취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이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합니까? 예, 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세요. 학생생활과장 고문입니다. 예, 제가 생명사랑 국가 전문의 학교 방문 자문 교육 실적을 받았는데 2020년 교육 실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기 학생들하고 상담했는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상당한 겁니다. 전문의가 학교를 방문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는데 이제 학생이 위기 상황이어서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전문의가 보고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학교로 갑니다. 가는데 그때는 학생을 만날 수도 있고 학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교사를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센터에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보면 만난 대상이 누군지를 밝혀놓았는데 왜 학생을 만나지 않고 선생님을 만났느냐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전문의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두려워한다. 그럴 때는 선생님을 만나거나 학부모를 만나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2020년도에는 37건, 작년에는 88건, 올해는 51건을 전문의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명단을 제가 돌려드렸는데 왜 그 자료는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예, 내가 전문의를 내가 상담했는 자료를 돌려고 했잖아요. 예, 드리겠습니다. 언제 줬어요?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건수만 말씀을 하는 줄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었어요. 제가 전문의 상담했는 자료를 내가 돌려드렸어요. 예,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 정도 건수도 안 돼요. 저희들이 영남대학교와 위탁을 할 때는 위기 학생들입니다. 위기 학생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위기센터에서 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그 상담사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학생들하고 위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 상담지를 가지고 전문의한테 줍니다. 그러면 전문의는 그거를 보고 그 상담 결과지를 보고 무슨 또 오다를 내는데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대면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다른 병원에 연결을 해줍니다. 맞습니까? 예, 이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은 할 수 있지만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가 영남대학교 우리 그 센터장하고 계시는 우리 수 교수님은 소아정신과에 굉장히 있는 분입니다. 학생들이 그 자살이라든지 그런 시도하는 우리 학생들은 그런 전문의로 가서 내면 치료를 하고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입원 치료를 할 것인지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센터에 4억 5천 9억 원을 돈을 들여서 부탁해가지고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센터는 의료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과 자문까지만 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럼 우리 그 얼추는 우리 센터나 홈플레스하고 다른 일은 뭐예요? 전문성이죠. 전문성은 누구의 전문? 그 심리 상담 우리 센터에 있는 그 임상 심리 상담사들도 심리학을 전공했는 분들이고 우리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심리학을 전공했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근무하는 임상 병리사들은 소환석 교수님께서 특별히 훈련을 시킨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반 채용을 하지 않고 소환석 교수님이 특별히 절차를 거쳐서 채용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시겠어요? 그런 무슨 자료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희가 지금 동남부 센터에 센터장님께서 지금 10월에 그만두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은 빨리 센터장을 한번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서 교수님께서 아무나 할 수가 없다. 좀 더 기다려봐야 적절한 사람을 찾겠다.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며칠 전에 제 방에 오셔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학생들이 다 추적된다 그래서 어떻게 메뉴 있는데 과장님이 집에 계신 이 학생 외에는 제가 학생을 추적해보니까 전혀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여기 있는 학생은 2번, 3번이 없어요. 제가 드린 자료가 남서부센터여서 아마 동남부 센터 아니에요. 남서부 센터예요. 제가 제 지역구인 경산의 학생들을 찾아왔어요. 여기 있는 기록이 있는 학생을.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여기서 상담하는 기록이 없어요.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해 자살 보고가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생명사랑센터에 놓습니다. 그러면 생명사랑센터에는 전수에 대해서 상담교사나 담임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와 연락을 합니다. 거기서 학부모가 동의를 해서 상담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상담 대상이 되고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학생 자, 그러면은 이 경산의 학생들은 다 상담을 안 하고 그랬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 학생 이름을 불러주시면 제가 아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요 경산의 학생들이 뭐 2번 날에 가면 경산의 학생들이 아무도 없어요. 1번에 있는 학생들이. 이거 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제가 또 오후에 또 이제 오전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그 영국에서 받은 포항 그 지원청에 받은 자료가 여기 오늘 받은 자료가 또 다릅니다. 이거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청에서는 학생들이 생명사랑센터에 얼마나 의뢰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해 자살을 한 경우에는 지역청으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역청에서 그걸 저희들에게 본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생명사랑센터로 위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상담을 진행하는 수도 있고 거기서 더 이상 상담을 진전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의 부동의로 인해서. 그럼 어디 갑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위 클래스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숫자가 너무나 많이 달라요. 또 그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잡은 자료고 전체적인 상담 건수가 미센터를 방문해서 미센터가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한 건수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는 491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며칠 전에 잡힌 기자는 1817건입니다. 자, 오늘은 또 그 22년도에는 303건인데 여기는 과장님이 며칠 전에 분자는 1534건이에요. 이거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상담사들이 사무실에서 전화 있는 거를 다 건수에 다 담아놨어요. 애들이 뭐 하는지 확인하는 거를. 그걸 상담 건수를 다 잡아야 돼요. 이거는 과장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가 영남대학교 그 정신의학에 좋은 의료진에 의료 혜택을 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가 두 군데 나눠져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전문의가 와서 애들 안 보고 학생들 안 보는 것 같으면 센터가 두 군데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 경북 중심의 한 센터에서 수능도 그 성장자들이 나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두 쪽에 왜 둡니까? 이게 학생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좀 방문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왜 그 센터를 왜 두 군데 줍니까? 심지어는 관대에 대고 영남대학교 병원이 어딘지 아시죠? 그 복잡한 길에서 그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학교를 늘 방문하고 출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두 군데 나왔습니까? 돈 이중으로 지출되면서 보면은 센터를 잘 운영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기의 학생들 심리 치료를 잘 하셔야 학생들이 잘 해야 그 다음에 그건 또 마음을 안 먹습니다. 심리 치료를 하고 심리 상담사가 가서 치료하고 이게 치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주위에 그 트라우마나 있는 그 주위 학생들한테 상담사가 가서 상담을 해서 그 학생들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의가 가서 치료를 해도 많은 학생들을 하기는 트라우마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옆에 늘 공부하는 친구가 죽고 없으면은 그걸 상담사들이 가서 치료를 해서 상담을 해서 그게 다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더. 애들이 그 학생들이 그 자살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개입을 한다고 돼 있어요. 학교 요청에 따라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네요,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요. 그게 좀 중요한 말이 돼 있어요. 그 주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이게 사립학교는 그만 학생들이 사립학교 학생들, 아니요. 우리 경북 학생들 아닙니까? 그 문명의 경산의 모 고등학교는 사립이어도 개입을 요청을 해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개입을 하지 말았던 학교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위의 학생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그냥 학교에서 개입하지 말았으면 개입도 못하고 그냥 맹도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걔들이 정신적인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못하고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게 우리 학교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선택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보면은요, 영남대학교 병원 안에 위센터가 있어요. 영남대학교 병원 안에. 저는 제 본인이 봤을 때는 물론 그 상담사, 심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유능하고 다 그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일 때는 보니까 대부분이 학교 위클래스나 교육청의 위센터가 먼저 파악되고 먼저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보면은 경북 근역에 우리 그 큰 병원이 아니습니까? 도로병원 있고 앉아서 전문적인 우리 위센터를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경북부 센터를 하나 추가하면서
정부에 있는 모든 정원에 이 사안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사업성이 없고 그게 도움이 안 되는지 아무 병원에서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결시책으로 영남대학병원에 하나 좀 부탁을 해서 기계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아니, 우리 센터에 영남대학교 부탁을 했었습니까? 하나는 내가 다른 데 하려 했던 데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영남대학교라는 그 좋은 기관에, 의료기관에 의탁을 하면은 그게 걸맞는 우리 학생들이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담도, 심리 상담도 치료받으려고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추가적인 거는 내가 오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예, 자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께서 연관성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10페이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폭이 2011년도에 1740건, 524건이었습니다. 예, 교육국장 권영관입니다. 예, 저작이 97명, 폐학이 5명. 2028년도 8월까지 보시죠. 8월까지 533건에 가지고 전화 신문하는 거. 폐학이 우리 학폭이 일어났을 때 경상도 우리 지역하고 서울 지역하고 처벌 기준이 같습니까? 그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은 대략적인 기준은 같습니다. 학폭의 이제 심의를 거치는데 그 기준을 하는 그 심의위원들에 따라서 결과치는 도출을 다르게 할 수 있을지라도 결론적으로 기준은 같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내에서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도군, 시군 간에 그것도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본 원칙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폭이 일어났을 때 심의를 하는 기준, 발생한다는 기준으로부터 며칠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3주 이내에 그 학폭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주 이내고 그 7일, 일주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되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은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학폭심의위원회 구성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4주가 넘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3주 이내 사건 지시가 진행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말씀하신 처벌 기준 국장 답변을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중학교에서 작년 2020년 11월 달에 학폭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절하고 심지어 뼈가 골절되고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전치 8주가 났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났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부터 3주 안에 이것이 학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초 학폭이 이루어진 사건 발생으로 2달의 경과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8주. 그리고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적부가 있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합격부는 물론 학교 안에서 가지고 말고요. 관리를 담임선생님 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기록말입니다. 기록을 그러니까 이제 최종 결말. 결말은 아마 그 결제는 교장선생님까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학적부를 가지고 있는 거. 1학년이라 하는 기준을 예를 들어 가지고 졸업할 때 방을 끝을 냈습니까? 다음에 3월 학기에 2학년 올라갈 때까지 담임 선생님의 역할 누가 하죠? 그 현재 담임 선생님 1학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휘 내용을 보니까 최초로 일단 3개월이 2달이 전달되어서 학폭위를 늘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 조치를 보니까 11월 달에 동급학생의 폭행이 있었는데 1월 5일날 최초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졸업식이 개최했단 말이에요. 1월 12일 날 됐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은 제가 또 하나 이런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진학을 하는데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은
전체 합격부를 갖다 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학교 갈 학교에 방학이 끝나거나 1월달 되면 이전을 시킵니까? 1월달까지는 이해를 못 시킵니다. 못 시키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일단은 3개월 경과됐고, 그리고 지금 합격부도 말씀하신 대로 2월 28일까지 보통 2월달 말까지 합격부를 해당 학교가 중학교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달에 조립식을 했는 결과로 해가지고 가해자의 강제 전학 조치했으나 실효성이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처음에 목사님께서 답변하신 비평균학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하고 경상도하고 아까 결과가 똑같다 했는데 대구 아니죠 구미가 아니 죄송합니다 말씀 포항 평균하고 도입된 곳이 포항밖에 없죠. 예, 경북에는 포항만. 예, 그럼 22개 시군에는 평균하고 도입되지 않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배정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썼는데 배정의 정의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배정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실 지금 이 학폭도 조금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배정은 글자 그대로 그 평균 학교에서는 합격생들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정해서 나누어 주는 거고 그리고 비평균 학교는 본인이 한 학교를 원해서 그냥 입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평준화가 되어 있는 곳은 나누어 준다. 말 교육관님에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경상도 교육은 23개 시계군에서 유일하게 평준화를 도입하는 포항을 빼놓고는 22개 시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학폭이 발생을 했어요.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에는 3주 안에 최소한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3주가 들어가지고 2달을 연기를 시켜서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해요. 그러면은 학폭에 저 중학교 봤을 때 제일 큰 게 징계가 뭡니까? 제일 큰 건 아마 퇴학 조치가 제일 크죠. 아니, 그 고등학교에 된다고요? 예. 중학생. 중학교 때는 강제 전학. 예, 강제 전학이죠. 예. 그러면 11월 달에 학폭이 발생한 학생은 강제 전학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가 피해자 분리 조치입니다. 분리 조치죠. 자,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갔을 때 분리 조치가 가능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3학년 때 학생들이 피해 학생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쭉 끌고 가서 졸업식이라 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 사각지대에 학생들을 두고 고등학교 가는데 분리 조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조치하신 거 있습니까 혹시? 근데 그 점은 이제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그것을 연장해서 적용을 못하다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 이유 있어요? 아니 중학교에 일어난 일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용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있냐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통 보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아니죠. 예.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속성에서 학생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정은 되고 배정 안 된다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앞뒤 말씀이 안 맞죠.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른데 배정하는 말 쓸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그 비평준 학교에서 그런 조금 봤을 때에 피해자 측으로 봐서는 분명히 지금 불합리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번 우리 비의원장님께서도 말씀 잘 짚어주셨고 또 법제처에 아마 요거도 함부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 국장님, 그 학교를 우리 상교받기 할 때는 우리 관님께서 배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당연히 학교장이 실시하기 때문에 실은 처리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규칙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일반 전형했을 경우에 자 교육감이 실시한다. 결론적으로 여타에 대해서 결론 교육감 하신데 자 우리 국장님께서 법률 전문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 전문가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이것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벌써부터 사실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도 교육부에 여러 번 질의를 자, 했었는데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번 했으면은 1년이 지금 지났는데 결과를 내놓으셔야 되죠. 1년이 지났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학생은 여전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은 피해 학생은 영원히 2차, 3차적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같은 학교에 가서 같은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학생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유권 해석의 정도를 가지고 유권 해석이 안 되면은 법안을 빨리 수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그나마 여기 보니까 결과 조치를 보니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하는 게 없어요. 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 학생은 약자에서 피해자에서 우리 여기서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 유권 해석도 정확하게 안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결말을 맺어 종결을 했다고 우리는 그런 것이 반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이것을 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데이터를 좀 달라는 이야기 데이터. 아까 번째쯤 말씀하셨죠? 본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8월달에 그때까지는 전혀 한 게 없었고 8월 16일자로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공문을 올렸는데 지금 9, 10, 11월 3개월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얼마 전에 구두상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법이죠? 지금 이 시간 1년이 넘도록 학생을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법률은 당연히 학생의 우선권을 주고 시행을 돼야 되는데 이걸 법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마음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자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그거는 핑계를 하시는 거는 앞에 3개월을 했을 때 말씀드린 거고 지난해 11월 달로 봤을 때는 이미 1년이 경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학폭에도 앞에 3주 말씀하시는데 포항사를 제가 보니까 포항에 보니까 교육청에 2020년 학폭 8월 달에 있는 게 무려 50건 해가지고 12건 25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에 공개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간 학생들에 대한 저는 이해가 솔직히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았다면은 이 학생같이 이런 피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했을 때 1월 5일 기준을 잡는다 하더라도 졸업식이 입학 졸업하는 기준에 보더라도 시간이 2달가량 넘어 남았으면요. 그 전에 학폭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분리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 갔으면은 2차적, 3차적 피해는 전혀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그러면 번째에 또 올리니까 교육부로 통해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권에서는? 지금 교육부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부를 통해서 하면 교육은 그럼 이 금리를 이건 처음에 법안을 어디서 만든 교육부에서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부 좋은 대로 유권 해석을 해주면은 자 이거 올라갈 때 법제처리를 자기 무리를 하지 말고 우리 교육부에서 법 제정한 거니까 교육부에서 물어보고 그럼 법리 해석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호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같은 19기 지원감사기지 그런 뜻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뜻이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상황에 봤을 때 많은 시간이 경과했고 심지어 본인은 자료 요청하고 나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결과를 얻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그 국장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건 지금까지 피해본 사례에 대해서 뭐 다른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학폭이 일어나가지고 부러지고 칼로 찔렸다는 이야기 저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데도 학교에 중3이라는 학생의 이유로만 말해서 더 이상 피해가 저는 확대가 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 2년이라고 하는 경과된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수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만 해도 충분한 학생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지났죠? 제가 시간이 경과했습니까? 예, 경과된 관계로 다른 게 몇 가지가 되는지 그거를 보충 질의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분리, 배정, 그리고 고교 평준화를 하는 이유로 우리 22개 시군에서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교육부와 그다음 17개 시도가 있으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마 똑같은 처지라면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피해자 학생도 고통을 계속 가지고 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의 조용진 의원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방수공사 집행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실무자인 시설과장을 증인석에 세워서 질의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일어서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의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도 경상과학고등학교 폴리우레아 방수를 실시해 서울 소재의 업체 K업체에서 제곱미터당 78,999원의 견적서를 받아서 설계 내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재 승인서, 즉 방수 시공업체는 선정은 2020년도, 2021년도에 다수학교, 김천보국초, 상산전자고, 위량초, 선산초, 남종초 공사를 제곱미터당 52,000원, 53,000원으로 시공한 H회사 캡방수를 주로 한 업체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78,990원의 비싼 업체 견적 금액을 받고 엉뚱하게 실상은 52,000원, 3,000원 업체가 선정돼서 시공을 78,990원에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52,000원, 53,000원 금액으로 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 낭비 아닙니까? 지금 초에 설계했던 거와 공동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발휘하는데 가격이 낮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공공생산 처리를 하게 그렇다면은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마스크 벗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생산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 차보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나라장터에서 조달이 되고 있는 한 업체에서 제곱미터당 폴리우레아 방수 똑같은 방식의 설치 업체인데 제곱미터당 39,100원에 같은 방식 금액이 2배까지 차이 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반가격. 자, 정의는 저 앞에 마이크를 바짝 당기고 답변해 주세요. 같은 방식의 폴리우레아 방수 방식인데 이 2배까지 차이 나는 두 업체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방수 소재마다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질이 조금 틀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봤을 적에는 가격이 낮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틀린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보편적 방수공법 자체가 지금 많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이번 그 행정사무검사 제기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12월 달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래도 이게 고가의 소재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충분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제품으로 설계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나라장터에 모두 등록된 업체는 시공 후에 3년간 하자 보수를 하게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 경산과학고등학교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은 폴리 우레아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공사 사진을 보니까 저한테 제공한 사진은 공사 전, 완료, 공사 중 사진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은폐하려고 이 사진은 없는 건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이 나라장터에 39,100원짜리 이 업체랑 최초 견적 78,990원짜리 업체가 동일 업체라는 겁니다. 동일 업체에 동일한 시공법, 단 어떤 단어 하나 틀린 것밖에 없습니다. 견적은 간단한 이름 하나만 바꿔서 견적이 2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적일 수 없었습니다. 시설과장님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자료라든지 공인된 물가조사 기관에 의한 자료를 통해서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지배하겠습니다. 2020년도 장산중 교사방수에서 캡복합 방수공법으로 제곱미터당 49,637원에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년 2021년도 똑같은 장산중 이번에 별관 방수공사에서 이와 비슷한 공법인 계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방수공법으로 제곱미터당 71,429원의 단가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만에 동일한 학교에서 제곱미터당 21,792원이 상승해서 약 44%가 급상승하였습니다. 시설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물론 이제 방수라는 것은 건물의 내구성을 판단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대응하게 돼 있지만 좀 과중하다고 보고 그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장산중 교사방수 제곱미터당 49,637원에 저렴한 공사 내용 사진을 살펴보니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정 완료. 기존 바탕면 여러 작업 사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라이머 도포 작업, 기존 바탕면 정리 작업, 도막 도포 작업, 1차 도막 도포, 1차 도막 도포 작업 완료, 2차 도포, 보강 시트 붙이기 작업,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담수 시험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이 정말 공정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장산중 별관 44% 급상승 비용을 치른 공사 현장 작업 중 사진은 달랑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공사 전, 공사 후 전후 사진만 봐서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있는데 저한테 은폐를 하려고 안 주시는 겁니까? 원래 사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공사 과정에 세부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일부 공사 전, 그 다음에 공사 중 준공 처리에 대한 사진을 일부 좀 사진 촬영이 좀 미흡한. 제가 자료 요구한 경산 쪽의 지원청과 달리 궁이 다른 타 지원청의 경우 본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끝까지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지원청은 자세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경산교육청과 타 교육청의 자료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경산이고 타 지원청입니다. 이거보다 더 두껍고 이거보다 더 얇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할 부분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시설 공사 전반의 내용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한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학교 측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 예산 확보를 통해서 2천만 원 이하 수의 계약으로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를 맡깁니다. 그럼 건축사 사무소에서 도면 그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 도서를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가 되고 나면 개찰, 적격 심사를 거쳐서 업체 선정이 됩니다. 계약, 착공, 준공 완료되는 진행 과정에서 세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설계할 때 시설 담당자가 건축사에게 특정 업체 조건을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하기 시킵니다. 도면에 스펙을 받아놓기 때문에 입찰받은 업체에서는 시설 담당자가 소개하는 특수 방수업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설 공사 시에 많은 스펙을 특정 짓는 사람을 업계에서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빨대라고 합니다. 빨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아실 듯 합니다.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면이나 시방서에 스펙이라는 것을 어떻게 삽입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펙이라는 것은 시설 공사 시 설계 도면에 특정 업체의 조건을 특정 짓는 것을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시설공사 시 많은 스펙을 특정하여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그렇게 칭합니다.
이런 스펙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글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면은 우레탄 방수 철거 및 바탕 처리한 다음에 복합 방수 시트만 신설한다. 이거는 전혀 스펙을 심어두지 않은 겁니다. 모든 도면은 이렇게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방식을 하게끔 설계상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스펙을 도면이나 시방서에 심어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레탄 탑 코팅 이런 용어는 특정 업체입니다. 여기에도 탈기관 에어밴드 이런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특정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방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탈기관 에어밴드. 특정 업체를 도면이나 시방서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산과학고의 경우에 스펙을 서울 소재 K 업체의 높은 단가로 박은 다음에 시설 담당자가 실제로 낮은 단가에 H회사를 기존 높은 단가를 적용해서 방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스펙을 박은 담당자의 마음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설계 도면에 이런 스펙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관행이 고쳐지는 건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펙을 첫째로 절대로 박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로 물가자료, 즉 정부 가격조사기관에서 나오는 최저 금액을 적용한 공법을 최우선으로 선정, 반영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어쩔 수 없이 스펙을 설정해야 된다면 입찰 공고문에 공법은 도면 시방서에 기재된 제품의 동등급 이상이면 시공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반드시 기입을 해서 낙찰업체가 스펙에 상관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설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시방서에 우리가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스펙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 제품과 동등한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게 되면 감액 조치해서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나 기술직들한테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신규자들이나 아직 그 미숙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교육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 믿고 싶지만 제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 담당자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대적인 감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김 회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광급자재가 공급이 될 때 스펙을 받지 말고 공사를 추진할 것, 그리고 스펙이 막혔다면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과 교육으로 일단 먼저 제도 개선과 교육으로 한번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감사를 하는 게 어떨지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저를 비롯한 여기 11명의 의원과 네. 상의를 해서 예. 감사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단 방수공사만의 문제일까요?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의 모든 시설 공사에 적게는 20에서 30%, 많게는 5배, 6배까지 금액 차이가 나는 스펙이 적용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윤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11명의 교육위원이 내 눈으로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